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무슨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냐면 제가 한 1년 전부터 얘기했지만 이번에 금융위기가 오면 가상화폐에서 올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가상화폐 시장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비트코인도 폭락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도 셀시우스인가요? 거기서 이제 뱅크런이 일어나면서 지금 뭐 폭락을 하고 있고, 자, 중요한 것은 가상화폐를 지탱하고 있는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자, 그 무너지는 것의 원인은 역시 긴축이다. 급격한 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3년 동안에 이렇게 시장이 폭등한 것은 굉장한 유동성이었잖아요. 긴축 안 할 동안 유동성이었는데 그 돈을 연준에서 다시 빨아간다고 하니까 첫 번째로 무너지는 게 이제 가상화폐 시장, 그 다음에 주식 시장,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자, 오늘 나왔잖아요.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다. 그럼 미국의 주택 시장이 무너지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일 FOMC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예상을 했는데 자이언트 스텝 0.75로 가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0.75를 계속해서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문제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기준금리를 안 올릴 수도 없고 적게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지금 올리는 거의 속도로 봐서는 연말에 주담보금리가 8%가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 뭐 상단이 거의 6.8% 되거든요. 미국의 금리를 올리고 우리 금리도 계속해서 올려서 기준금리가 주담보금리가 6%대가 넘잖아요. 뭐 상단이 6%가 아니라 뭐 중간 가격이 6%가 넘으면 금매물도 다 쏟아져 나와요. 엄청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거든. 예를 들어서 한 8억짜리 집 사는데 1억 가지고 산 거야. 7억 대출을 받고 산 거야. 영끌이 그거잖아요. 나올 수밖에 없죠. 감당이 안 되니까. 자, 그런 그 위험한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1447, 8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지지선이 있잖아요. 이 지지선이 지금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바닥을 지지할 수 있는 게 2200 정도예요. 이렇게 빠질 때는 이게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2200까지 빠진다는 것은 준금융위기까지의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위기감에 있는 것 같아.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린 것은 달러 유입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수를 올렸는데 그 외국인의 돈들이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거야. 외국인들이 연일 4천억, 5천억, 7천억, 8천억 그렇게 매도를 하고 있어요. 뭐 이거 어떻게 이 시장이 감당을 하겠냐고. 뭐 개인이 하루에 4천억, 5천억씩 사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기관들은 뭐 거의 매도죠. 기관들은 뭐 가끔씩 사는데 매도에 더 비중을 두고 있고 이 사람. 자,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매도를 하느냐, 왜 이렇게 매도를 하느냐. 인플레이션의 충격을 지금 시장이 흡수를 하고 있는데, 자, 시장이 그런 흡수하는 과정이에요. 뭐 인플레이션만 온다고 하면 어느 정도 흡수가 가능하고 조정을 받으면서 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것은 금리를 올린다는 거잖아요. 자, 금리를 올리다 보면 이제 긴축을 해야 되는 과정이 오거든요. 뭐 다른 많은 기업들이 이제 돈이 부족해서 부도가 날 것이고, 그리고 돈을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과정이 전개될 텐데, 자, 그러다 보면 가상화폐 시장에서 지금 담보 부족 사태, 마진콜 사태 이제 그런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금융기관이 파산이 오지 않냐. 또 그게 문제는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던 것은 모기지 금리가 여러 가지 파생 상품으로 연결돼 가지고 뭐 부실하다 그런 문제는 미리미리 나왔었어요. 이렇게 신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리만 브라더스가 손을 들면서 2008년 금융위기가 왔거든요. 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 게 혹시 그런 게 있지 않겠냐라는 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이유는 그런 게 아니겠냐. 자산 시장의 한 축인 코인이 무너지면서 어떤 담보 부족, 그러면서 뱅크런, 어떤 은행의 파산, 자, 그런 거로 가지 않겠냐. 저도 이제 주식을 요즘 최근에 많이 샀지만은 이제 개인적인 포지션은 반등식 매도예요. 반등식 매도. 뭐 여기서는 너무나 불확실한 게 많은 것 같아. 불확실한 게 많다. 왜냐면 만약에 지금 시장을 가만히 보면은 나스닥이 상승할 때는 외국인의 매도가 줄어요. 외국인의 매도가 준다. 다시 나스닥이 하락할 때 하락하거나 나스닥이 지지부진하면 외국인의 매도가 세져. 그러면 시장이 폭락으로 오는 거야. 이게 여기에서 반등은 조금 주고 낙폭은 크고 이러한 흐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흐름이 뭐겠어요? 결국은 시장이 뭔가 악재를 안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블랙스완 같은 위기가 온다는 것은 어떤 그것에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징후가 보인다고 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상화폐라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시장이라고 얼마나 많은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어요. 워렌 버핏도 지적을 했고, 뭐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뭐 까고 보니까 펀치 사기 같은 경우도 있었고, 루나 같은 경우에. 자, 그리고 이더리움도 굉장히 유망하다고 그랬는데 이더리움도 의외로 너무 시스템이 부실했고, 비트코인을 또 제일 많이 가진 회사가 거의 마진콜 당할 위기에 있고, 그래서 뭐 담보 부족 사태로 와서 담보를 더 메꿔야 되는 상황에 있고, 저 그런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화폐가 무너진다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가상화폐만 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가상화폐가 가지고 또 은행에서 담보를 얻고 그것으로 또 주식을 샀을 거 아니에요. 파생에 파생을 연결하고 파생에 파생을 연결한 그런 금융시장이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봤듯이. 자, 그러면 하나가 무너지면 뒤로 도미노처럼 무너진다. 마지막 종착점은 바로 또 금융기관일 수 있다라는 거야. 큰 헤지펀드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헤지펀드가 무너졌다, 그 다음에 어떤 은행이 무너졌다, 그러면 또 금융위기가 오는 거야. 그때는 주식이 바닥이 없어요. 우리가 2008년도에 얼마 떨어졌어요? 2000에서 892. 그러니까 반토막 났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금융위기가 오면, 예를 들어서 2400인데 뭐 1800까지는 그냥 가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그런 금융위기가 와서 1800 가면 주식은 반토막 나는 거야. 그냥 그때는 그냥 손절치고 나와야 돼. 방법이 없어. 문제는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가신 분들이 다 신용융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신 거잖아요. 마통 치워가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금융위기가 온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집은 그냥 날아가는 거죠. 내가 뭐 주식에서 담보로 잡힌 게 다 날아갔는데, 뭐 집은 어떻겠어요? 영끌하신 분들은 다 작살나는 거야. 지금 그런 그 징조가 조금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가상화폐 시장에서 파생되는 어떤 위기, 자, 그걸 좀 잘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떤 지금은 위기에 대응을 하는, 이 현금 가지고 자산을 돌려서 수익을 늘리는, 투자 수익을 늘리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런 특히 이제 그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까지 많이 재미를 본 투자자들이 자꾸 물량 늘리기를 해. 내가 보면은 이제 욕심이 나니까 계속해서 막 오피스텔 사고, 지식산업센터 사고, 또 지방 가서 갭토고 분양권 돌리고, 정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여러분, 진짜 이 가상자산으로 인한 어떤 금융위기가 오면 그냥 부동산은 박살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 그냥 30%는 기본이고, 반토막까지 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반토막이면 그냥 그대로 그냥 다 날리는 거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시기인데,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하고 있고, 부동산 쪽에서는. 그리고 주식 시장도 제가 보기에는 함부로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 우리가 지금 미국의 금융시장을 알 수가 없어. 여기 애들은 워낙 돈을 많이 풀어놓은 데다가 그 돈이 가상자산으로 들어가서 그 가상자산의 버블이 거쳐가고 있잖아요. 속절없이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자산이라고 하면 어떤 좀 반등도 주고 뭐 그래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은 징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특히 부동산을 많이 가지신 분들, 또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더욱더 보수적으로 하셔야 돼.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난다.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해라. 언제든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기회가 오거든요. 자, 그런데 무모하게 지금 난타전, 거의 뭐 지금 금융위기 직전의 상황에서 무리하게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한 도박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